볼게요. 오늘 해야 될 거는 확률이고, 확률에 대해서 뭐 용어 설명 쭉 나와 있는 거고, 이거 용어에 대해서는 다 기억나시죠? 용어에 대해서 뭐 사건, 뭐 시행, 뭐 표본 공간, 뭐 근원 사건 이런 거. 근데 너네 기억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확률 문제 푸는데 이게 중요했니? 이 용어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냥 확률을 구하여라라는 거 나오는 거지. 이 용어가 뭔지는 다 필요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얘밖에 없었어요. 문제에서 나오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배반 사건과 여사건밖에 없었어. 맞지? 배반 사건이 뭐고? 서로소 교집합이 없는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사건은 말 그대로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건 반대 사건까지.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용어들은 다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대로 경우의 수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때도 내가 설명했었던 것처럼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의 A의 경우의 수를 하면 되다 보니까 결국 경우의 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전체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되고 A의 경우의 수도 구해서 그냥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누는 것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 뭐가 있었어? 일단 첫 번째로 확률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경우의 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전체로 나눠줬기 때문에 항상 최대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최대값은 1이다 라는 거였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은 뭐였어? 직접 해보겠다라는 거야. 직접 해보겠다. 그런데 직접 해볼 순 없잖아 우리가. 맞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충분히 많이 시행을 할 거고, 충분히 많이 시행을 하면 결국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통계적 확률이었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기하적 확률이라고 해서 책에는 나와 있지만 기하적 확률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같이 빠졌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얘를 언급을 하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요. 알겠죠? 좀 학교 선생님이 늙었다 하면 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늙었다면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알아는 두세요. 이런 게 있다. 확률에 이런 게 있고, 혹시나 학교에서 언급을 하거나 문제 나오면 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념은 이 정도 간단한 거고, 어차피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1단원에서 배운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을 잘할 수밖에 없고, 경우의 수를 못하면 확률을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의 덧셈 정리, 여사건의 확률 얘는 넘어가고요. 어차피 문제 보면서 보면 되니까. 그럼 보시면 유형 1번에 보면 기억들이 날 거고 그 다음에 뭐 얼마 지나지도 않은 거니까 우리 확률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만에 확률에 대한 모든 걸 머릿속에서 지우셨으면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기억력이 한 달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둘 중 하나야.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를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합시다. 보시면 254번의 강변에 3, 5, 6, 7, 8, 11이라는 애가 적혀있는 정육면체가 있다. 즉 주사위가 있다. 그랬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뭐 있어? 3, 6 이렇게 두 개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겠대. 6, 8 이렇게 두 개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보겠대. 3, 5, 7 이렇게 되겠네. 그랬을 때 뭘 구해라? 서로 배반 사건인 거, 즉 교집합이 없는 거. 뭐랑 뭐야? A, B는 아니죠. 6 겹치니까. A, C는 3 겹치니까 아니죠. B, C는 안 겹치니까 답이 B, C겠죠. 끝이에요. 너무 쉽잖아.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확률은 빠르게 갈게요. 유형 2번 수학적 확률이 나오는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차가 2 이하 1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 확률을 구할 때 전체부터 구하셔야죠. 전체 주사위를 두 개 던지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개야? 36개겠지. 맞지? 분해 차가 2 이하인 거니까 차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는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차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세는 거나 3일 때, 4일 때, 5일 때 세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구할게요. 0일 때는 몇 가지?
차가 0이라는 건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개겠어? 총 6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차가 1이라는 건 1, 2, 2, 3, 그 다음 3, 4, 4, 5, 그 다음 마지막 5, 6인데 얘네가 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총 몇 개? 총 10가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차가 2인 거는 1, 3, 2, 4, 3, 5, 4, 6 이니까 총 몇 개? 4개인데 바뀔 수 있으니까 8개. 그러니까 몇 개? 2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6으로 나누시면 12로 나누시면 3분의 2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애들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셔서 262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건데 B가 A보다 작고 B가 A보다 크고 C가 A보다 클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가장 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거니까 전체는 216일 거고요. 분해. A가 가장 작고 B랑 C는 상관이 없는 거지 서로. 그치?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을까? 이런 게 몇 가지 있을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거? 응?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A가 1이면 B는 몇 가지? 5가지. C도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25가지. A가 2면 16개. 3이면 9개. 4면 4개. 5면 1개. 해서 더하시면 되죠. 됐니? 이렇게까지 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직접 세는데 뭐 얼마나 걸려.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3번에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경우의 수 문제예요. 전부 다 경우의 수 문제니까 쭉쭉쭉 봅시다. 보시면 263번에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5개를 일렬로 꽂을 거니까 5칸이 있겠죠? 맞지? 그 5칸에 서로 다른 거 5개를 집어넣는 거니까 전체는 몇 팩? 전체는 5팩토리얼일 거야. 맞지? 그래 놓고 양쪽 끝에 시집이 와야 되는데 시집은 3권인데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시집 몇 권? 3권. 그 다음 몇 권? 2권. 그 다음 요 가운데는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3팩 이렇게 쓰셔서 나눠주시면 끝납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5, 4, 3, 1이니까 얘랑 약분하면 5, 4가 남겠죠 앞에? 이렇게. 그럼 얘 약분하면 2가 남을 거고요. 10분의 3이 답이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우리가 뭐 배웠던 거라 넘어가고 268번에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이때 앞에서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차피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전체는 4팩일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위에 것만 구하면 돼. 그러면 4사람이 쓸 거야. 그러니까 칸이 4개가 있겠지. 자리가 4개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 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요 좌우에 서 있는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된대. 맞지?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 요 3명을 세우고 남은 1명은 요 앞에 세우면 되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뒤에 3명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이 뒤에 3명을 어떻게 세우면 돼? 일단 4명 중에 3명을 골라. 맞지? 이게 뭔 소리야? 4명 중에 요 뒤에 들어갈 3명을 고르는 거야. 맞나요? 그럼 키가 서로 다른 3명이 있어. 근데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쪽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작아야 돼. 맞지? 그러면 내가 3명을 골랐어. 그럼 3명이 뭐 요렇게 있대. 그러면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이죠. 제일 작은 사람이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지. 이해가? 그럼 내가 4명 중에 3명을 골랐어. 근데 얘는 그냥 고정석이야. 맞지? 그럼 이 2명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죠, 이제. 이해돼? 그러니까 몇 팩? 몇 팩? 2팩 곱하기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4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거 계산하면. 됐니?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나열할 때 당장 나열하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뽑아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세요. 일단 4명이 있는데 뒤에 3자리만 볼 거야. 그래서 일단 4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결국 가장 작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람은 넣어놓고 나머지 2명만 배열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헷갈리면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면 그냥 일단 뽑아놓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알겠죠? 이제 뽑아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순열과 중복순열인데 원순열과 중복순열 우리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죠? 이렇게 봅시다. 봐봐. 269번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았을 때 남녀가 번갈아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고 일단 6명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분모는 5팩이겠죠? 맞니? 분모는 5팩일 거고 그 다음에 남녀가 번갈아서 앉겠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한 명 고정시켜 놓겠지 원순열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남자 한 명을 아무나 고정시켰다라고 쳐볼게. 그래서 5팩인 거잖아. 맞죠? 근데 번갈아 앉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앉아야 돼? 남, 여, 남, 여, 남, 여 이렇게 앉아야 되지. 그치? 그럼 여자는 여기가 무조건 고정석인 거고 남자 2명은 여기가 고정석인 거죠? 그럼 여자 3명이 여기에 들어가는 가지수는 3팩. 남자 2명이 여기에 들어가는 가지수는 2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나요? 끝이에요. 됐나요? 번갈아 앉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번갈아 앉는다를 이웃하지 않는다로 해석을 하시면 지워서 다시 해볼게. 번갈아 앉는다를 비틀어지냐? 번갈아 앉는다를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남자가 한 명이 앉았어. 그럼 먼저 남자부터 배열을 하는 거야. 남자부터 배열을 하는 가지수는 그냥 2명 앉히는 거잖아. 원순열에 2명. 한 명은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뭐야? 2팩이겠죠? 2명 앉히는 거니까. 근데 여자들이 번갈아 앉으려면 무조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3팩인 거예요. 3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다른 사람 먼저 앉혀놓고 그 사이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번갈아 앉겠다는 뭐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고 번갈아 앉는다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라 1학년 때부터.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애들은 다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272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272번. 풀어보셨나요? 풀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의자가 6개인데 앉아야 되는 사람은 5명인 거지. 그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의자가 1개 남잖아. 그래서 의자 1개를 같이 배열한다 생각을 하세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잘 봐. 의자 6개에 5명이 앉을 건데 그럼 하나가 남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전체를 셀 때는 여기다가 내가 남자 1명 고정시킬게. 그럼 남자 몇 명과 2명과 여자 몇 명과 2명과 의자 1개를 배열한다 생각하라고 그냥.
알겠어?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럼 그냥 뭐야? 5개에 대한 배열인 전체가 5팩인 거야. 이해됐니? 이해가? 얘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아마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자가 5개가 남아있잖아. 하나를 고정시켰으니까. 그럼 그 5개 중에 4개를 골라. 앉을 의자 4개 고른 거지. 그럼 내가 의자 4개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를 골랐어. 의자 4개를. 그럼 얘는 안 앉는 거고. 요 의자 4개에 4명이 가서 앉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죠. 얘가 그냥 5 곱하기 4팩이니까 5팩이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근데 얘가 더 편하다라는 거야. 의자가 남았을 때는. 근데 의자도 같이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뭐 강아지 한 마리가 앉는 거야. 그냥 그 의자에. 헷갈리면. 알겠지?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앉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다?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고르래. 맞지? 그러면 남학생 3명을 내가 하나로 보는 거지. 그치? 그럼 그 남학생 3명을 하나로 보고 그 하나를 앉힐게. 그럼 어떻게 앉겠어? 여기 이렇게 앉겠죠? 그럼 얘네 3개가 고정이 되겠지? 남학생 3명을. 맞지? 그럼 그 고정시키는 건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죠? 고정시키는 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학생 2명과 의자 하나를 배치를 시킬 거지. 맞죠? 여학생 2명과 의자 하나를 배치시킬 건데 여학생도 하나로 보는 거죠. 맞니? 여학생도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몇 명을 배치시키는 거야? 현실적으로 2개를 배치시키는 거야. 2개를. 여학생을 하나로 보고 의자 하나까지. 그러니까 몇 팩? 2팩.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이렇게 앉고 의자 하나가 여기 남고, 그 다음에 남학생 3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 여학생 2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까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가 남을 때는 의자도 같이 배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좀 더 어려워지려면 의자가 여러 개가 남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의자가 6개고 사람이 5명이잖아. 근데 의자가 8개고 사람이 5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자가 3개 남지. 근데 의자끼리는 구분이 돼, 안 돼? 의자끼리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복잡해져요. 알겠죠? 그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의자까지 배열을 하겠다. 그럼 의자끼리는 구분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나? 3개가 겹치면 3팩으로 나누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은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셔서 유형 5번에 중복순열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은 일단 9번까지 할게요. 9번까지 확률의 덧셈 공식, 확률의 성질 전까지, 확률의 성질이랑 뭐 덧셈 정리, 뭐 여사건, 배반사건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273번에 중복순열이라고 돼 있는데 3개의 숫자 1, 2, 4를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그 중에 4,000보다 큰 거 찾아라. 그럼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4,000보다 큰 게 많을까 작은 게 많을까? 1, 2, 4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4,000보다 큰 게 작은 게 많아? 큰 게 많아? 작은 게 많아? 큰 게 많은 거 아니야? 1, 2, 4 중에니까 얘들아 4자리 숫자 중에는 4,000보다 큰 게 더 많겠지. 근데 1, 2, 4로 만들 수 있는 건 4로 시작하는 것밖에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4,000보다 큰 게 많겠죠? 그치? 그럼 전체는 뭐야? 3의 4제곱이죠? 각 자릿수에 3개씩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야? 4,000보다 큰 건 맨 앞자리에 4를 고정시키고 뒤에 세 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분의 1이죠?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 보이고요. 277번 같은 것도 이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 알지? 짝수는 뭐 해야 돼? 그치,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많이 했잖아, 우리. 많이 했잖아. 넘어갈게요. 확률은 겹치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빠르게 갑시다. 그 다음에 278번. 278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7개의 문자가 있다. 그랬을 때 쟤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래요. 모음은 이제 알죠? 그치? 모음은 알지? 그럼 뭐야? A, O 이렇게 되나요?
그치? 얘네들은 뭐라고? 얘네들은 이웃한다 라는 거고, 나머지 L, P, H, G는 상관이 없다. 즉 몇 개에 대한 나열이고 5개에 대한 나열이고, 얘네들에 대한 나열은 몇 팩? 3팩 나누기 2팩 해놓고 요 전체를 나눌 건데, 요 전체가 뭐야? 전체 7개에 대한 나열인데 중복이 2개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280번에 경로 문제, 최단거리 문제 많이 했죠, 이제는. 그치? 이거 직접 셀 수도 있고 공식으로 푸는 것도 보여드렸고, 맞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애들도 그다음 어려운 게 없어 보여서 넘어갑니다. 283번. 283번에 9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t가 c보다 앞에 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금 뭐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t가 c보다 앞에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t와 c를 같은 문자로 봐라. 근데 어떻게도 볼 수 있다고? t와 c가 들어갈 자리를 정해놓고 배열을 해놓고 나머지를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고, 그럼 일단은 뭐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해보면 t가 지금 1개 있고 c가 2개 있는 건데, 내가 이 3개를 전부 다 그냥 a라는 문자로 볼게. a라는 문자로 볼게. 그러면 전체 9개에 대한 배열인데 a가 3개 있는 거니까 3팩으로 나누고, 맞죠? 또 지금 뭐 겹치는 거 있나요? c 말고 o 2개? o 2개 겹치네요. 맞죠? 그 다음 그럼 얘를 2팩으로 나누고, 이렇게. 맞니? 얘가 t가 c보다 앞에 오는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전체는 9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누는 거죠. 2팩으로.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어. 이건 경우의 수를 모르는 거야. 이게 안 풀리면. 알겠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284번에도 마찬가지로 284번에 콜라캔 4캔과 사이다캔 5캔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캔 2개, 사이다캔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전체는 9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전체고요. 9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전체고, 그 중에 콜라캔이 2개, 4개 중에 2개 곱하기 사이다캔이 1개, 5개 중에 1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답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전체적으로 복습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288번 풀어보세요. 288번. 직각삼각형 문제인데, 직각삼각형 설명하면서 전에 설명했던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까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288번. 그러면 288번 봅시다. 288번. 288번에 뭐 직각삼각형의 확률인데 결국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왜? 어차피 전체는 6시 3일 거니까. 맞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하나의 빗변을 바탕으로 세보시면, 하나의 빗변이 아니라 이제 지름을 바탕으로, 지름을 한 변으로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모두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하나의 지름에서 몇 개씩 생겨? 하나, 둘, 셋, 4개씩 생기는 거지. 그런 지름이 몇 개? 총 3개. 그러니까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6시 3분의 12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내가 뭐 얘기했어? 둔각삼각형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둔각삼각형과 예각삼각형, 그 다음에 얘와는 다르게 이등변 삼각형까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둔각 삼각형도 그렇고 이등변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둘 다 결국 지름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름을 기준으로. 뭔 소리냐면 일단 둔각 삼각형부터 보면 내가 아무거나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직각인 거잖아. 맞지? 저희가 직각인 거잖아. 그런데 둔각이라는 게 뭐야? 직각보다 큰 각도를 우린 둔각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각 삼각형을 기준으로 내가 요 점을 1로 옮겨. 그러면 요 각이 커지지. 맞지? 그러니까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 하나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 점을 고르고 나머지 두 점은 한쪽에서 고르면 돼. 즉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점을 기준으로? 지름의 한 점을 기준으로. 그럼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져. 그럼 얘를 기준으로 보면 또 2개 만들어져. 그럼 하나의 지름에서 몇 개 만들어져? 4개 만들어져.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조금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하나의 직각 삼각형을 기준으로 하나의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져. 알겠지? 다시 하나의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맞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보시고 그럼 하나의 지름을 기준으로 몇 개씩 만들어지겠다? 4개씩 만들어지겠다. 맞나요? 4개씩 만들어지겠다. 근데 그런 지름이 몇 개다 총? 3개다. 라는 거죠. 라는 거지. 그래서 몇 곱하기 몇? 4개씩 3개의 지름이 있다. 라고까지만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는 거라고. 왜? 뭐 때문이었어? 이렇게 세면 둔각삼각형을 이렇게 세면 뭐가 생길 거라고? 만약에 내가 요 둔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둔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보면 이 지름을 기준으로 이 점에서 만들어지는 둔각삼각형이라고 봐도 되지. 그치만 이 지름을 기준으로 이 점에서 만들어지는 둔각삼각형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개씩, 2개씩 중복이 생겨. 그래서 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맞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 예각 삼각형은 뭐라고? 직접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여사건으로 전체에서 직각과 둔각을 빼시면 돼요. 직각과 둔각을. 괜찮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이등변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지름을 기준으로 한 점을 찍고 그 한 점과 대칭인 2점을 고르면 된다고. 그럼 뭐야?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2개.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2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하나의 지름에서 총 몇 개가? 4개가 만들어져. 그런 지름이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쉬운데 둔각 삼각형이 저 마지막에 2를 나누는 것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해요. 알겠죠? 저 마지막에 2를 꼭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289번 볼게요. 289번에 A, B, C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뽑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X, Y라고 할 때 X가 Y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내가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집합을 뽑겠대. 근데 A, B, C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이 총 몇 개야? 총 원래는 8개인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7개겠죠? 그걸 가지고 앞에서부터 나열해서 X집합, Y집합이라고 하겠대. 그럼 전체 몇 가지? 앞에서 7가지, 뒤에서 6가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치? 전체가 7 곱하기 6일 거야. X가 될 수 있는 건 7개, Y가 될 수 있는 건 6개니까 분해. X가 Y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x가 y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찾을까? 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1, 2일 때, 2, 3일 때 다 세셔도 되는데 어떻게 세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집합이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y가 있고 x가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a, b, c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럼 a, b, c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개수가 a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지. 바깥쪽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아무데도. 그럼 A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B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3개인 거고 C의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3개인 거야. 그러니까 총 몇 개야? 27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 넣어볼게. 헷갈리면 넣어볼게. A를 내가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고 B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C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생각해볼게. 그럼 X라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Y라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고? A, B가 되는 거고. 이해가? 이런 식으로 그냥 넣기만 하면 된다고 각각의 영역에다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니? 가끔 이런 것도 나와. A, X, Y가 서로소다라는 것도 나오거든. X, Y가 서로소가 되도록 집어넣을 확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서로소가 되도록 그려. 그럼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수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몇 가지씩 있는 거야? 3가지씩 있는 거야. 그럼 서로소가 되는 경우의 수는 3의 세제곱인 거예요. 이해됐어? 뭔 소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합의 문제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집어넣으면 돼, 원소를. 자꾸 세지 말고. 뭐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뭐 세서 하지 말고. 너무 많잖아.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셔서 그 영역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유형 8번에 8번, 9번까지니까 좀만. 그리고 9번은 기하적 확률이라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만.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잠깐만 보고 뭔지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보시면 290번에 주머니 속에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 N개가 들어있다. 그 중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건데 지금 뭐야? 복원 추출한다 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즉 쟤는 통계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이 결국 뭐와 같을 것이다? 수학적 확률과 같을 것이다. 왜? 여기서 여러 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같아질 때까지 하겠다는 거야. 같아질 때까지.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N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그러면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야. 8분의 1이야. 그러면 내가 몇 개 중에 지금 총 2개, 3개, N개니까 총 개수는 5 플러스 N개 중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얘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끝이에요. 별거 없죠. 어차피 한 개 뽑는 거니까 뭐 2개 뽑는 거면 C2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94번 보면 294번에 어느 농구 선수의 이번 시즌의 득점에 대한 기록이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던진 3점 슛과 2점 슛의 개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3점 슛으로 득점을 54점을 했대. 54점 했대. 그럼 3점 슛 몇 개 들어간 거야? 18개 들어간 거죠. 그 다음 2점 슛으로 168득점을 했대. 그럼 몇 개 들어간 거야? 84개 들어간 거죠. 그치? 근데 3점 슛은 몇 퍼센트야 성공률이? 45%지? 그치? 45%의 성공률로 18개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N번 던졌다고 쳐볼게. 뭐 X번 던졌다고 쳐볼게. 3점 슛을. X번 던져서 성공률이 45% 즉 100분의 45니까 그렇게 했을 때 몇 개가 들어갔다? 총 18개가 들어갔다 이 소리지.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약분해볼까요? 여기 5고 여기 2고 약분하시면 20이니까 그럼 X는 뭐야? 40번일 거고요. 뭐 간단하죠. 뭐 상이라고는 돼 있지만 그 다음에 뭐 2점 슛을 Y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Y번 던졌어. 근데 성공률이 70%야. 100분의 70이야. 그랬을 때 몇 개가 들어갔어? 84개가 들어갔어. 그럼 또 약분해보시면 이렇게 하나 지우시고 이렇게 하나 지우시면 12가 될 거고요. 넘어가시면 Y는 120이야 나오겠죠. 그럼 둘의 합은 160이야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형 9번에 기하적 확률이라고 나오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건데, 기하적 확률은 우리가 확률이 전체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숫자나, 그럼 기하적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특정 사건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얘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찍었을 때 PAB가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겠대. 그럼 예각삼각형이 나왔잖아. 예각과 둔각을 나누는 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그리시는 거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세요. 그러면 만약에 P라는 점이 원 위의 점이면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P라는 점이 원 안쪽의 점이면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P라는 점이 원 밖의 점이면 예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원을 기준으로 밖에 있어라, 이 영역에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전체 넓이가 1이고요. 1에서 빼는 거지, 요 반원을. 맞죠? 그럼 여기 반지름이, 여기 전체가 1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1일 거고, 그럼 저 넓이는 4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8분의 파이가 되겠죠? 괜찮아? 그게 이 바깥 넓이. 그걸 뭐로 나눠라? 전체 넓이로 나눠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1-8분의 파이예요, 그냥. 했나요? 얘는 이제 숙제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기하적 확률이 이런 거구나,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그냥 전체 면적분의 특정 사건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그게 기하적 확률이고, 이제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학교에서 하면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있지. 298번 같은 거, 얘가 예전에 있었던 그거야. 그 부등식의 영역 문제야. 298번이. 그래서 298번 같은 게 빠지면서 기하적 확률이 같이 빠졌고, 혹여나 요런 도형 문제는 나올 수도 있어, 학교에서. 근데 도형 문제는 방금 봤던 것처럼 너무 쉬워. 알겠지? 쉬운 거니까 혹시나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 오늘 확률의 개념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뭐 사실 확률의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개념적으로 뭐 본 건 없고, 그냥 일단은 다시 복습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셔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요 53페이지랑 그다음 333번, 339번, 340번 해가지고 총 9문제예요. 오늘 풀어야 되는 게 총 9문제니까 3문제씩 잘라서 갑시다. 알겠죠? 그러면 327, 8, 9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327, 8, 9 같이 봅시다. 327번부터 볼게요. 327번에 시간을 더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지금 남은 시간이, 토요일이었으면 많이 줄 텐데, 일단 보시면 12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제가 5로 나눠 떨어질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내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5로 나눠 떨어진다면 5의 배수다 라는 거 나왔을 때 쟤네들을 5를 기준으로 나눠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 소리냐면 3의 m제곱부터 볼게요. 3의 m제곱은 내가 1을 넣었을 때 3이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몇일 수 있어? 나머지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일 수 있죠. 맞지? m에다가 1을 넣으면 3이니까 m에다가 2를 넣으면 몇이야? 9잖아. 맞죠? 9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4일 때가 있겠죠? 그 다음 3을 넣으면 27이잖아. 27이니까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2죠. 4 집어넣으면 81이지. 81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1이지. 근데 그 다음 거기다가 3을 곱하면 243이에요. 나머지가 몇이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 4개가 도는 거 맞나요? 요 4개가 도는 거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고, 4의 n제곱 보시면 4의 n제곱은 1 넣으면 4니까 나머지가 4고요. 그럼 4의 제곱은 16, 나머지가 1이고요. 맞지? 4의 세제곱은 64지? 64 5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4지.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가 도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계속 도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둘을 더했을 때 5의 배수여야 돼. 즉 나머지끼리 더했을 때 5의 배수면 되죠.
그럼 뭐 있어? 뭐 있어? 얘와 얘를 더했을 때 있을 거고 또 얘와 얘를 더했을 때가 있겠죠. 요렇게와 요렇게. 맞나요? 괜찮니? 그러면 3으로 나눴을 3의 m제곱 3의 m제곱 중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애들 몇 개 있겠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4개씩 도는 거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를 10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야. 4개씩 도는데 나머지가 2니까 얘 하나 더 있는 거야. 이해가? 얘는 몇 개 있어? 총 5개 있겠죠? 그럼 얘는 2개 있고 얘도 5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는 몇 개? 15개. 요렇게는 몇 개? 10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거를 전체 1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28번은 굉장히 다양해요. 328번은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원순열로 그대로 풀어볼게. 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항상 원순열 뭘로 했어? 하나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애들을 배치를 시켰죠. 그치? 하나를 고정시켜놓으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순열이야. 그냥 순열. 그럼 볼게요. 내가 지금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 있고 마주보고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전체는 그냥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는 구하시고 내가 시작부터 남학생 1명을 그냥 아무데나 고정을 시킬게. 그러면 남학생을 여기 고정시킬 수 있고 여기 총 몇 가지 해? 총 5자리 중에 하나에다가 고정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지? 우리 원순열 항상 어떻게 했어? 아무 자리에 1명 고정시켰잖아. 맞지? 그거를 내가 그냥 저 남학생 5명 중에 아무나 1명을 골라서 여기다가 남학생을 앉히겠다고. 근데 남학생이 여기 있을지는 모르니까 5는 먼저 곱하셔야 되는 거고 쟤네들은 다른 자리니까 저 5개가.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여긴 무조건 누가 앉아야 돼 그러면? 무조건 여학생이 와서 앉아야겠죠. 여기서부터 뭐라고? 그냥 순열이라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5개.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나머지 8자리는 그냥 순열이야.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8명. 8명 남았잖아.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4명일 거야. 왜? 여기 남자가 왔으면 여자가 와야 되고 여자가 왔으면 남자가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남자 여자 각각 4명씩 남아있는 거야. 4명 남아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남자가 앉았으면 여기 여자 앉았으면 남자니까 8, 4가 되는 거야. 그럼 몇 명 남아 이제? 6명 남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6명. 그럼 여긴 몇 명? 3명. 여긴 4명. 여긴 2명. 여긴 2명. 여긴 1명 해서 다 곱하시면 답이에요. 5에다가. 됐니? 끝이에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29번에 328번은 저거 말고 방법 많아. 본인이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맞았어. 그러면 맞게 푸신 거예요. 알겠죠? 방법은 많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방금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 그대로 문제를 풀어본 거고. 그리고 보시면 329번에 집합 A는 1, 2, 3, 4다.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즉 전체는 4의 4제곱이겠죠. 그치? 그럼 전체는 구하기 쉬우니까 넘어가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 곱하기 F2가 9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뭐부터 생각해? 9보다 큰 게 많을지 9보다 작은 게 많을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작은 게 많아 큰 게 많아? 곱이 9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작은 거는 1부터 9까지야. 맞죠? 큰 거는 9부터 16까지지. 맞죠? 그럼 누가 더 많은 거야? 작은 게 더 많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큰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구해보면 F1과 F2를 곱했을 때 9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해보면 뭐가 있느냐? 3, 3, 3, 4 있죠? 또 4, 3, 4, 4까지 해서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로 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구나. 근데 그 중에 뭘 찾아라? 함수 F의 치역의 원소가 3개. 즉 4개 중에 몇 개만? 3개만 골라지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경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F1이 3이고
F2도 3인 경우. 그걸 한번 볼게. 그럼 치역이 지금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지? 3밖에 없죠? 그러면 3과 4가 무조건 어디로? 1, 2, 4 중에 몇 개로 가야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써 1, 2, 3, 4까지 일단 쓸게요. 1, 2, 3, 4가 이렇게 있는 건데 3은 이미 선택받았어. 근데 우리 몇 개를 더 선택해야 돼? 치역이 3개려면 2개를 추가로 더 선택을 해야 되죠? 몇 개 중에? 1, 2, 4 중에 추가로 2개를 더 선택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 중에서 3을 고르는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2개를 추가시킬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3이 어딘가로 가고 4가 그 외의 것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4가 갈 수 있는 건 2개. 이렇게 되면 되지. 즉 3과 4가 다른 2개로 가야 되니까 1대1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 경우랑 한 번에 합쳐서 뭐 있어? F1이 3이고 F2가 4인 경우와 F1이 4고 F2가 3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는 어차피 자리만 바뀐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보자. 이번에 다 써볼게. 1, 2, 3, 4에서 1, 2, 3, 4로 화살표를 쏠 건데 지금 1이 3으로 가고 2가 4로 가는 경우 볼게요. 그럼 치역이 일단 몇 개야? 2개지. 2개죠? 그러면 3과 4가 어딘가로 갈 건데 1, 2로 가면 돼, 안 돼? 얘가 이렇게 연결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얘만 아니면 되지. 이해가? 뭔 소린지 이해가니? 잘 봐. 그럼 뭐로 풀겠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더 쉬워 보이죠? 뭔 소리야? 3, 4가 그냥 막 갈 거야. 그럼 총 몇 개야? 16개겠지. 4의 제곱개. 맞죠? 근데 그 중에 뭐만 아니면 얘가 1, 2로 가는 경우 또 얘가 바뀌어서 2, 1로 가는 경우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2개를 빼면 돼. 그러니까 14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 마지막 4, 4로 가는 경우는 뭐랑 똑같겠어? 얘랑 똑같겠죠. 숫자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더하셔서 전체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해되세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혹시 질문 있니?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330번부터 33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330번부터 33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오늘은 일단 시간이 좀 없어서 앞에 세 문제만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뒤에 것까지는 풀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 토요일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토요일에 다 푸는 걸로 할게요. 나머지는 봅시다. 330번에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고 일단 가족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게 얘가 무슨 함수를 말하는 거야? 기함수, 즉 원점 대칭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두 번째는 뭐야? 우함수, 즉 y축 대칭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y축 대칭 함수를. 알겠지? 즉 얘는 0,0에 대한 대칭인 거고 얘는 뭐에 대한 대칭? 그냥 x는 0에 대한 대칭이다 이 소린 건데 그래서 보시면 가족건부터 볼게요. 가족건부터 보면 -2, -1, 0, 1, 2에서 -2, -1, 0, 1, 2로 화살표를 쏠 건데 첫 번째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일단 무조건 원점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0은 무조건 0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1을 어딘가로 보낼 거야. -1이 갈 수 있는 건 총 몇 개야? 5개지. 맞나요? -1이 갈 수 있는 건 5개야 총. 근데 -1이 -2로 갔다고 쳐볼게. 그러면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은 무조건 2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2가 어딘가로 갈 거야. 그러면 2는 무조건 똑같은 대로 반대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몇 개야? 총 25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 조건은 보시면 -2, -1, 0, 1, 2에서 -2, -1, 0, 1, 2로 화살표를 쏠 건데
지금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라는 건 마이너스 2가 어딘가로 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로 갔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2도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같은 걸로 가야 돼 이번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얘도 5개 어딘가로 갈 거야. 그럼 얘도 같은 걸로 가야 돼. 근데 0은 아무 데나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5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1번에 윤기와 재혁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 10점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기면 2점을 얻고 지면 2점을 잃고 비기면 1점을 얻겠대요. 그럼 보시면 윤기의 점수가 4번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홀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봐봐. 기본 점수가 10점이야. 내가 10점에서 2점을 얻든 2점을 잃든 짝수 홀수가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를 보는 거야? 얘만 보시면 돼. 얘만. 그러니까 내가 10점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4번을 했을 때 점수가 홀수이려면 홀수를 몇 번? 홀수번 더하는 거야. 10에다가. 맞죠? 2점을 잃든 2점을 얻든 상관이 없다고. 그건 짝수 홀수가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비기는 횟수가 한 번일 경우와 두 번째 비기는 횟수가 3번인 경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4번 할 거지? 맞죠? 그럼 가위바위보를 4번 할 건데 4번 중에 한 번이 뭐 할 것이고 비길 것이고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죠. 맞니? 3분의 1이지 비길 확률은. 알겠죠?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근데 나머지 3번은 이겨도 되고 쳐도 상관없어. 그거 뭐야? 그냥 3분의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으로 보셔도 문제 없는 거라고요. 어차피 독립시행, 가위바위보는 계속 독립시행이니까. 괜찮나요? 그럼 얘는 4번 중에 몇 번이? 3번이 뭐 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나머지 한 번은 비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됐나요? 그치요? 이 둘은 더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2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332번에 x는 12하의 자연수다. 그때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집합을 택하여 x라 할 때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일단 원소의 개수가 4개다가 전체 집합이고요. 그 중에 x의 서로 다른 세 원소의 합은 항상 3의 배수가 아니다. 또 3의 배수 나왔어. 합이 3의 배수다. 그러면 그 원소들을 뭐로 나눠야 된다고? 3을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고. 즉 3의 배수들이 있을 거고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나머지가 1인 애들이 있을 거고요. 3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나머지가 2인 애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일단 나눠놓고 종류를 나눠놓고 보는 거야. 여기에는 3, 6, 9 있을 거고 여기는 1, 4, 7, 10 있을 거고요. 여기는 2, 5, 8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몇 개를 뽑아서 이 중에 4개를 뽑아서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내가 그 4개의 원소 중에 어떤 거 3개를 고르든 합이 3의 배수면 안 돼.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수 있어? 보통 저런 식으로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부정형이 나오면 보통은 여사건으로 풀어요. 즉 뭐야? 그냥 전체는 10C4죠.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것 중에 빼겠다. 뭐를?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그러면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게 뭐야? 요렇게 3개 더하면 3의 배수 되죠. 또 요렇게 3개 더하면 3의 배수 되죠. 또 여기서 3개 더하면 3의 배수 되지. 또 여기서 3개 더하면 3의 배수 되지. 그런 식으로 나눠서 얘가 3개 들어갔을 때 얘가 3개 들어갔을 때 얘가 3개 들어갔을 때 또 여기서 한 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빼시면 되는데 딱 들어도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여사건으로 안 푸시는 게 더 편해요. 뭔 소리냐면 그냥 직접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3개 들어가거나 이렇게 3개 들어가거나 이렇게 3개 들어가거나 한 개씩 들어가는 거나 그것만 아니면 되잖아.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
똑같은 거 3개가 들어갈 수는 없어. 4개. 또 1개씩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럼 어떤 경우 있니? 어떤 경우 있어? 어떤 경우 있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4개를 뽑을 거야. 근데 총 3종류가 있어. 근데 한 개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그 말이 뭔 소리야? 2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근데 또 뭐야? 한 종류가 3개 들어가면 안 돼. 그 말이 뭔 소리야? 3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외의 종류가 뭐밖에 없어? 2개 들어가는 거 말고 없잖아. 이해가 뭔 소린지? 내가 요 3 덩어리 가지고 4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뭐가 있어? 3개, 1개, 0개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고, 그냥 세보면 또 2개, 1개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고, 맞아? 또 뭐 2개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잖아.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 3 덩어리 가지고 4개를 만들려면. 이거 말고 더 있니? 없잖아. 근데 얘와 얘가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부정형이니까 무조건 여사건으로 푼다 해서 푸셔도 돼. 얘는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럴 바에 얘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냥 그대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사건을 무작정 그냥 외워서 풀지 마시라고요. 절대 좀. 알겠죠? 알죠? 그러면 2개인데 요렇게 2개일 때 있을 거고, 요렇게 2개일 때 있고, 이렇게 2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2개면 총 몇 가지 경우? 여기서 2개, 즉 3C2 곱하기 여기서 2개, 4C2 더하기 요렇게 2개는 4C2 곱하기 3C2 더하기 요렇게 2개는 3C2 곱하기 3C2 이렇게 푸시는 거죠. 그냥 얘를 뭐로 나누면 돼? 10C4로 나누면 되겠죠. 전체가 10C4니까.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봐봐. 3, 1, 0이면 얘가 3, 1, 0일 수 있고 3, 0, 1일 수 있고 또 3, 1, 0일 수 있고 3, 1, 0일 수 있고 다 세야 돼.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다 보면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여사건으로 풀지 말라고. 부정형을 여사건으로 푸는 학생들 많은데 그렇게 무작정 풀지 마시고 지금처럼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 3의 배수가 되려면 1개씩 다 있어야 되고 또는 한쪽에서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밖에 없어? 2개 들어가는 거 말고 없어. 3개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토요일날 숙제 검사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문제 원래 더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잖아.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엔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토요일날 추가로 해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